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냉랭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는 미국 주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요즘 냉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둘의 행보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라이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1,600명 넘어서고 있고요.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관련한 내용들을 다뤄드리고 있고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조금 뒤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정부 효율부를 만들 때 당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와 이때 비백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직을 맡았고요. 미국 연방 예산을 2조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단언을 하면서 정부 효율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안 삭감 그리고 대량 해고. 예산안 삭감은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해가지고 연방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쭉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기간은 2026년 7월 4일에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정도에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효율부가 작년에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비백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직을 맡으면서 큰 기대감을 가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며칠 전 비맥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일단 라마스와미가 어떤 양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생이라서 굉장히 젊은 나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계 미국인이며 공화당의 강경파 인사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수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라든 보수 성향으로 인해서 트럼프와 결이 맞는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제약사보다는 제약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에 가까운 로이반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창업하고 공동 CEO를 역임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에서 라마스와미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에 대한 공동 수장직을 역임하면서 둘의 시너지를 약간 기대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에서 탈퇴를 하게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효율부에서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탈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지의 창설을 지원하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밝혔고 머스크와 팀이 정부를 간소화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이것이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로 인해서 아쉽게도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부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알려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때 다른 기사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파장이 이룬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미국 도지의 첫 해고는 공동수장 라마스와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머스크와 싸운 결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월 말에 있을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공동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입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으로 보게 된다면 라마스와미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가 취득하는 H1 비자에 대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 H1 비자가 해외에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더 이 H1 비자를 활용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능력 있는 외국인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들을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 비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자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일할 것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일자리보다는 평범한 일자리들이 미국인들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들은 라마스와미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에 대한 이야기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라마스와미는 최상급 엔지니어를 미국 내에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값싼 외국인 기술자들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치를 하고, 이런 기술자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차지하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최상급 엔지니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비자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H1 비자에 대해서 늘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일단 머스크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듯한 흐름이 보였었고, 근데 여기에 트럼프 측근들은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내용들은 이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와의 갈등이 되었고, 이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 입김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찬물을 끼얹은 내용이 있죠.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면서 오픈 AI, 일본의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를 만든 내용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의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오픈 AI 샘 올트먼 CEO와 요 앙숙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어떤 앙숙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2015년 오픈 AI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부 갈등으로 머스크 CEO가 오픈 AI를 떠났고, 지금 오픈 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놓고 법적 소송 중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둘의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었었고,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쟁 회사가 바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경계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일론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아에 대한 관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독주를 어느 정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경쟁을 좀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단독 체제로 정부 효율부가 꾸려지게 되는데, 이름도 도지에서 USDS로 바꾼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의 갈등으로 나가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단독 체계가 되었고, 공식 명칭도 바뀔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공개된 대통령 직속 정부 효율부 설립하고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정부 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인수해 출범할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공식 명칭도 당초 도지의 약자였던 조직은 미국 정부 효율부 서비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도지 서비스로 바꾼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부 효율부 신설 구상을 발표할 때는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달리 정식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조직이라서 가동 기간은 2026년 7월 4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단독적인 체제로 변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은 과연 수혜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안 최고 등급을 받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점치고 있죠. 정부 보안 최고 등급의 소프트웨어를 받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팔란티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 위험 및 승인 관리 프로그램에서 상위 등급 하위 등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세 단계로 분리가 되는데, 높은, 보통,
낮음 이렇게 해갖고 세 단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등급이 하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인증하는 인증인데 6등급이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등급하고 6등급을 최고 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회사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은 회사는 오라클, IBM 같은 경우에 하위 등급이긴 한데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인증은 6가 아니고 5,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하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하위 등급의 5 단계가 아니고 4, 그거보다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나우하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 하위 등급이 아니고 모더레이트라고 해서 보통 수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인증한 등급에서는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팔란티어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재 446.71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11%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죠. 앞쪽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박스권 형태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늘려주게 된다면 440달러에서 415달러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468.35달러까지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고점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미국 시총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애플이 서서히 좀 눌리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서게 된다면 시총 2위 구간도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닷컴이고요. 235.42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달려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23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좀 눌려주는 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욱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1차적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좀 눌릴 때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팔란티어라는 종목입니다. 78.98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2.7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눌려주는 과정들이 있으면 77달러에서 70달러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쪽의 고점이 84.80달러까지 흐름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요 위에 있었던 고점도 이겨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 관련해서 한정적이게 매출을 기록을 했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 구간을 넘어서 민간 기업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고점은 충분하게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주식 라이브 어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오전 8시 이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주식 라이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전 주식 뉴스 또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주식 뉴스라든 전일자 국내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식 뉴스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고 이 기사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 또한 밑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여러 곳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장전 주식 뉴스로 한 번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테마 정리 컨텐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끝나고 나서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라든 테마성을 띈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이번 주 주식 일정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요일 자기 전에는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 어플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주식 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로고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어플은 100% 무료 어플입니다. 절대 돈 내시는 거 따로 없으시고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게 된다면 관심주, 주식 뉴스, 특징주, 테마주, 주식 일정 같은 제가 만든 컨텐츠는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갤럭시, 아이폰 버전의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라이브 어플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확인해야 되는 어플이고요.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컨텐츠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로 인해서 약간 우려되는 시각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행보는 지켜보시면서 추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상을 위해서 주식 라이브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